자, 차재권의 차차 나아지겠지. 우리 정치 이슈 살펴보겠습니다. 부경대 정치외교학과 차재권 교수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어서 오십시오. 야, 이게 며칠 동안의 이 손실 보상제 때문에 정말 정치권이 시끄럽습니다. 그렇죠. 근데 여야 모두 이게 선거를 앞둔 상황에서 이게 결코 자유로울 수 없거든요. 그렇죠. 근데 예산이 어마어마하게 들어가서 어떻게 보고 계세요? 100조 원까지도 보고 뭐 그렇게 하는데 제가 볼 땐 100조 원까지는 좀 줄일 수 있는 방안들은 저는 얼마든지 있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어떤 기준을 정하느냐에 따라서 그게 줄어들 수도 있는데 문제는 이게 선거 공간이기 때문에 사실 국민의힘 쪽에는 당연히 조금 반대하는 분위기가 감지가 돼야 되는데 그걸 전면적으로 반대하기가 굉장히 좀 어려운 어렵죠, 부분들이 지금은. 있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도 원칙적으로는 찬성을 하지만 이제 강론적인 부분에서 어떻게 할 거냐, 특히 이제 어떤 시기에 내놓을 거냐 이걸 갖고 지금 이제 조금 다른 각을 만들려고 노력을 하는데 제가 볼 때는 뭐 꼭 3월 말이나 뭐 4월 그 선거에 인접한 시기를 여당이 선택을 안 하게 되면 또 그것도 말을 꺼내기가 좀 어려운 부분들이 있는 거죠. 그래서 저는 국민의힘이 또 민주당이 이걸 갖고 하는 이런 공세들을 좀 막아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뭐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제 보면은 민주당 같은 경우에는 손실보상제보다는 뭐 4차 재난지원금을 먼저 지급하고 일단 그걸 뭔가 후퇴하는 모습도 보이는 것 같더라고요. 그건 이제 당내에 뭐 좀 다른 다양한 목소리들을 이제 수렴해 나가는 과정에서 있는 거죠. 왜냐하면 지금 그 이제 여당의 대선 후보들 사이에서 좀 입장들이 다르기 때문에 그런 것들이 당에 반영될 때는 어떤 때는 이게 강조됐다, 어떤 때는 저게 강조됐다 이렇게 갈 수가 있는 부분들이 있겠죠. 그렇지만 저는 전체적으로는 손실보상에 대한 여당 내에 저는 어떤 그 뭡니까 공감대 이런 건 충분히 갖추어져 있다라고. 그러니까 김종인 비대위원장도 이건 뭐 찬성한다. 하지만 이게 법제화되는 게 꼭 그 선거 전이어야 되느냐. 그렇죠. 선거 그 문제는 이제 뭐 당연히 야당에서는 저는 야당의 입장에서는 충분히 내놓을 수 있는 부분이라고 보고 있고 또 저는 여당의 입장에서는 그 부분을 충분히 수용을 해서 적절하게 그러니까 시비거리가 안 붙을 수 있는 그런 타이밍을 저는 잡는 게 굉장히 중요하다고 봅니다. 그래요. 근데 이제 가덕신공항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이게 어쨌든 지금 2월에 뭐 보니까 2월 26일이요? 하여튼 뭐 D-Day까지 이렇게 보도가 되고 막 이러더라고요. 이제 본회의에서 통과할 수 있는 날짜가. 그런데 이제 민주당은 거의 모은 뭐 당력을 총동원하는 분위기인데 국민의힘 지도부에서 약간 좀 엇갈리는 반응이 나와가지고 뭐 김종인 비대위원장은 뭐 공항 하나 만든다고 그래서 부산 경제가 확 달라지겠느냐 이런 얘기. 주호영 원내대표는 이게 악설레다 이렇게 얘기까지 했거든요. 저는 적어도 지도부 차원에서는 이 가덕도 신공항이 왜 부산 경제의 앞으로의 발전에 중요하냐에 대한 저는 좀 인식상의 좀 괴리가 좀 있다라고 봅니다. 그게 가지고 있는 중요성을 저는 그만큼 뼈저리게 체감하고 있지 못하지 않느냐. 그렇지 않으면 저는 그런 종류의 발언을 좀 꺼내기는 쉽지 않았을 거다. 그래서 저는 이 부분에 대해서 국민의힘의 부산 의원들이 지도부를 어떻게 설득하느냐가 저는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뭐 아마 며칠 있다가 오늘이나 내일쯤 아마 그 국민의힘의 어떤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아마 오게 될 가능성이 2월 1일이라고 하더라고요. 다음 주 월요일. 그때 오게 되면 저는 그때 어떤 메시지를 내놨느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고 저는 그때 내놓을 메시지를 국민의힘의 지금 15명 국회의원들이 좀 미리 만드는 작업들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전향적으로 좀 갈 수 있도록. 그런데 사실 국민의힘 입장에서는 당 내에 서로 다른 완전한 입장들이 있는데 그런 것들을 아무리 비대위원장이지만 마음대로 단칼로 정리하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날 2월 1일 날 오실 때 주호영 원내대표가 같이 오느냐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메시지를 던질 가능성이 있고 주호영 대표가 만약에 같이 안 온다 그러면 이건 당내에 심각한 반대 기류가 있다는 걸 그대로 보여주는 거죠. 아니 그러니까 지금 국민의힘 안에서 어떤 의원은 뭐 밀양공항 뭐 특별법 만들겠다 이런 그렇죠. 얘기를 혼자 하니까 그건 너무 또 많이 시민들이 그러면 부산 국회의원들 국민의힘 국회의원들도 목소리 내면 되지 않느냐 일단 이런 의견도 많이 내시더라고요. 그런데 부산 형식적으로 보면 부산의 15명 국회의원들이 일사불란하게 제가 볼 때는 가덕신공항을 찬성하는 걸로 입장은 정리되어 있습니다만 더 나가기가 어려운 부분이 그래도 원내대표가 버티고 있는 거죠. 그걸 뚫고 나가서 당내 분란을 일으킬 요소들을 만들기는 굉장히 쉽지 않고
특히 대구 경북 지역의 의원들은 여기에 대해서는 입 한마디 꺼들기가 어렵습니다. 네네. 구조적으로 다음 총선에서 뭐 자기들 표 떨어지는 소리가 나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예, 예. 국민의힘은 적어도 가덕도 신공항 문제에 대해서는 저는 구조적인 문제를 안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를 민주당만큼 그렇게 치고 나가기는 저는 쉽지 않을 거다. 이런 와중에 이제 민주당이 국민의힘보다 한 10% 포인트 정도 네. 지지율에서 앞서 나가는 네네. 여론조사 결과가 많지는 않고요. 네. 뭐 한두 개? 한 아니, 개였죠? 최근에 보니까 최근에 네. 최근에 한 4-5개 정도 여론조사를 보니까 네. 그중에 갤럽 조사를 빼고는 대부분 다 앞서는 걸로 그래요? 민주당이 앞서는 걸로 나오더라고요. 근데 이제 이를 두고 이제 네. 전국적인 판세를 분석하는 건데 그거는 그러니까 지역을 했을 때 표본조사 자체가 200명 채 안 되는데 네, 그렇죠. 그걸 가지고 평가할 수는 없지만 어쨌든 위기다. 네. 뭐 이런 평가들 어떻게 보세요? 뭐 일단 저는 여론조사라고 하는 게 일일비할 부분들이 아니고 또 이제 갤럽 조사하고 또 너무 큰 차이가 나기 때문에 네, 그렇더라고요. 그걸 정말 그대로 반영하기가 굉장히 어려워서 사실상 부산만 대상으로 1,000명, 2,000명 했다 그러면 좀 믿을 만한 부분들이 있지만 아직은 완전히 믿기는 저는 좀 어렵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게 앞으로 1주, 2주 계속 지켜보는데 이런 트렌드가 지속된다. 그러면 저는 그건 명백한 신호가 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앞으로 그건 추이를 좀 지켜봐야 되는 문제이긴 하지만 저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큰 밑바닥에서 어떤 변화들이 조금은 나타나고 있고 그건 명백히 민주당이 가덕 신공항 이슈를 선도적으로 끌어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이 저는 조금은 영향은 미친 결과가 아닐까 그렇게 해석을 해야 될 거라고 봅니다. 예. 그럼 어쨌든 다음 달 1일에 지금 뭐 국민의힘 비대위 회의 개최되는 거 보면 또 네네. 여러 가지 상황이 달라지겠네요. 근데 이날 만약에 뭐 긍정적으로 내놓는다고 하더라도 국회 내에서 이제 표결 절차로 들어가는데 네네네. 거기서 당론으로 결정하느냐 아니면 자율투표에 맡기느냐 네네. 이것 또한 저는 당론으로 결정하기 굉장히 어렵다. 굉장히 어렵다고 네. 보시는 거죠? 그건 뭐 아주 어렵다고. 예, 예. 예. 정의당 얘기를 좀 해볼게요. 너무 깜짝 네네. 놀랐습니다. 네. 정말 깜놀이. 이거 정의당 김종철 예, 대표가 예. 지난 25일 같은 당 장애현 국회의원 성추행한 사실을 인정하고 대표직 물러났는데 네. 이 정의당에서 이런 일이 있었다니까 좀 놀랐어요. 그렇죠. 계속적으로 정말 이런 종류의 성추문은 계속적으로 지금 진보 세력을 지향하는 그런 쪽에서 계속 나오고 있어서 사실은 좀 굉장히 그 당황스러운 부분들이 있는 거예요. 네네. 사실 그 부분에서 되게 깨끗해야 되는 진영인데 그런 것들이 계속 나와서 근데 이제 저는 모르겠습니다. 그 진짜 이해하기 어려운 게 공당의 대표고 그 정도 좀 평소에도 그런 여성 친화적인 발언들을 많이 하신 분인데 네. 어떻게 그런 사리 분별을 못했을까? 저는 그 대단히 좀 문제가 많은 거다. 그래서 저는 이런 사건들이 자꾸 축적되어 가는데 좀 원천적인 좀 사고의 전환 이런 것들이 좀 저는 필요하지 않을까. 그래서 정말 우리 사회가 제가 볼 때 너무 남성 위주적인 사회들이 지금까지 되어 왔고 그걸 막고 나가는 과정에 저는 지금 어떤 과도기적인 상황이라고 봅니다. 그래서 저는 정치권에서 정말 뼈를 깎는 그런 반성들이 필요한 부분들이 있다. 그런데 부산의 어떤 반응은 조금 다른 것 같더라고요. 네네. 정치적인 입장에 따라서 조금 달리 나오는 게 저는 되게 재미있더라고요. 그러니까 민주당은 당연히 입도 뻥끗 안 하는 예, 방향으로 그렇죠. 가고 있는 느낌이고 그건 당연히 민주당 입장에서는 그렇겠죠. 왜냐하면 오거돈을 다시 불러들일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네네. 국민의힘은 힘을 앞에서 막 이걸 정말 비판을 해야 되는 거죠. 그런데 국민의힘 안에서도 보면 이현주 후보나 예비 후보나 아니면은 이진복 예비 후보 같은 경우는 되게 비판적인 각을 세우면서 나옵니다. 그런데 또 박형준 후보는 보니까 별로 무반응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이 이제 자기가 처한 당내에서 처한 어떤 입장들에 따라서 조금 스탠스를 달리하는 부분들이 있는데 저는 정치권이면 적어도 이 문제에 대해서는 민주당이든 국민의힘이든 그다음 국민의힘 안에서도 어떤 후보든 간에 입장을 떠나서 원칙적인 그런 논평들은 저는 낼 필요는 있다라고 봅니다. 네. 예. 뭐 그런 논평은 내는 거지만 저는 좀 우려스러운 거는 뭐 이런 걸 가지고 이런 것까지 진영 나누어 가지고 공격하는 거는 전 아니라는 생각이 들고 이 사람 개인의 잘못인 동시에 물론 정의당이 비판받을 그렇죠. 부분은 분명히 예, 예. 있지만 그런 식으로 이용하는 것도 저는 잘못이라고 그렇죠. 생각합니다. 뭐 진영 논리로 굳이 갈 필요는 없지만 문제는 이제 형식적으로 드러나는 게 일단 진영을 중심으로 드러나고 있기 때문에 이제 좀 그런 것들이 국민의 눈에 그러니까 결국 선거니까 네. 예, 정치인들이 이 이슈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는지 이걸 어떻게 대하는지 네. 예, 그 자체를 이제 전체적으로 좀 한번 분석해 주신 것 같고 그 부산 보궐선거 네. 이제 전체적인 진용이 나왔어요. 네. 민주당은 김영춘, 박인영, 변성환, 네. 국민의힘은 박민식, 박성훈, 박형준, 이현주, 이진복, 전성하, 네. 진보당은 노정현, 정의당은 김영진, 무소속 정규재 네. 이런 식으로 쭉 이제 나왔는데 어떻게 보셨습니까?
뭐 저는 되게 좀 일단은 국민의힘이 복잡한 부분들을 그래도 정리를 꽤 해서 조금 단촐하게 만들어 간다. 근데 전체적으로 보면 국민의힘은 여전히 수적인 측면에서 예비 후보들이 많기 때문에 네. 경선의 어떤 붐업 효과가 저는 있을 거다. 그런데 생각보다는 그래도 민주당도 꽤 따라가는 느낌이 좀 있는 거죠. 왜냐하면 박인영 의원도 나오고 있고 또 변승환 권한대행도 이제 출마를 했고 그런 부분들이 만들어지면서 뭔가 각이 만들어지고 또 원래는 김영춘 예비 후보가 엄청나게 앞서갈 거라고 봤습니다. 그렇지만 네. 그런 현상들이 조금 지금 줄어들고 있고 그다음에 김영춘 예비 후보 진영에서도 보면 이게 기본적으로 결선 투표 안 가게 되면 굉장히 가게 되면 굉장히 가게 되면 위험하고 위험하죠. 네. 결선 투표를 가더라도 절반 정도 가지고는 좀 위험하다 이렇게 보는 거죠. 지금 이제 만약에 안 세 가게 명이서 네. 이제 하면 예. 박인현 전 부산시의장은 여성 청년 가산점 25점. 그렇죠. 네. 그리고 변성환 전 부산시장 신인, 권한대행은 예. 신인 20점. 예, 예. 그게 겁나는 거죠. 요게 예. 아주 또 예, 예. 어떻게 될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제 경선의 예비 경선 단계에서 저는 당심을 잡기 위한 엄청난 저는 경쟁이 내부 경쟁이 있을 거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50% 당심을 반영하게 돼 있기 때문에 그 당심을 어떻게 잡느냐에 따라서 굉장히 저는 결과가 달라질 가능성이 있을 거다 그렇게 봅니다. 그러니까 네. 국민의힘도 어떻게 보면은 첫 번째 예비 경선에서는 네. 8대 2예요. 그렇죠. 당원들의 여론이 20%가 20% 들어갔는데 반영되죠. 네. 정말 100% 본경선에서 하게 되면 네. 그 아무한테나 다 물어보는 거잖아요. 네, 네. 그러면 이제 전략적인 격도도 국민의힘을 되죠. 지지하지 않는 쪽에서 네. 역선택을 할 수도 있거든요. 역선택도 할 수 있고 그다음에 또 저는 이제 그런 본경선에 들어가면 그 전에 있던 또 탈락한 후보들 간의 어떤 합종 연행 이런 지지 유권자들 사이에 굉장히 복잡한 상황이 벌어질 거라고 봅니다. 근데 역선택의 이제 가능성은 사실은 크게 염려는 하고 있지 않은 것 같습니다. 만약에 역선택의 가능성이 정말 크다라고 국민의힘이 판단을 했다면은 그런 방식으로 경선을 완전히 오픈하지는 않았겠죠. 왜냐하면 이제 네. 서울을 따라가다 보니까 부산의 어떤 경선판 자체가 전혀 예상치 못한 변수들이 이제 나올 수밖에 없다. 네. 이런 것들을 헤아리지 못한 게 아닌가 뭐 이런 얘기. 저는 그런 그건 정치하시는 아니다? 분들이 그까지 헤아리지 못할 정도면 정치를 그만두셔야죠. 네. 알겠습니다. 아까 이제 민주당 안에서 이 세 사람의 후보가 사실 서로 굉장히 지금 뭐 서로 되려고 좀 힘들게 하고 있을 것이다라고 하셨는데 네. 뭐 이현주 예비 후보 같은 경우에 그런 인터뷰도 했었고요. 네. 민주당은 진짜 원팀 전략으로 뭔가 서로 도와주면 잘 되는 것 같다 이런 그렇지 평가도 않습니다. 하더라고요. 제가 볼 때는 민주당도 당내에 이제 시작에 불과한 건데 그렇죠. 이 남은 거의 한 달이 훨씬 넘게 남았을 가능성이 많은데 그 네. 과정에 저는 어떤 일이 벌어질지도 모릅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아름다운 팀이라 하더라도 그 아름다운 팀 속에서 개별 후보들의 욕망은 있는 거거든요. 저는 그 욕망이 불이 지펴지게 되면 그 민주당의 경선 도전은 굉장히 뜨거워질 가능성이 있고 약간 이전 투구가 나타날 가능성도 저는 있다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각자 좀 이렇게 어떤 스탠스를 예. 잡고 가는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박인영 전 부산시의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시의원인데 확실한 선명성을 네. 가지고 이제 가는 것 그렇죠. 같고 변성환 전 부산시장 권한대행 같은 경우에는 가장 먼저 봉화마을 가가지고 네. 그 표지석에 네. 의전비서관 변성환 네. 그걸 딱 비춰주면서 전혀 몰랐거든요. 네. 거기에 대해서는. 제가 볼 때 새 후보다 아는 거죠. 이건 집토끼부터 먼저 잡지 않으면 답이 없다. 이건 누구도 잘 아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은 집토끼를 잡기 위한 정말 열띤 경쟁이 초반에는 펼쳐지고 있는 거다. 그렇게 보시면 근데 이제 됩니다. 국민의힘 같은 경우에는 오늘 네. 이현주 후보가 백스코에서 이제 예. 지금 6분이죠. 이분들이 네. 다 나서서 이제 프레젠테이션을 해요. 예, 예, 예. 2시에. 예. 근데 오전에 국회에서 긴급 기자회견을 연다고 했거든요. 근데 저는 어떤 내용이 10시에 담길 거라고 끝나고 보세요? 뭐 비행기 타고 내려오시면 딱 맞추실 수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 그런데 어떤 내용이 담길까? 그건 갑자기 정말 알 수 없죠. 제가 볼 때는 가장 큰 거는 제일 이제 뭐 크다고 보는 거는 지금 모 후보의 엑스파일이라고 네. 하는 뭐 그런 부분을 터뜨릴 가능성도 있는 거고. 그다음에 지금 이제 김종인 비대위원장을 비롯해서 2월 1일 날 오셔가지고 이제 가덕도 신공항 문제를 또 터뜨릴 가능성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미리 좀 그런 것들 선점하기 위해서 자기 색깔을 내는 뭐 대형 공약을 터뜨릴 수도 있는 거고 뭐 그런 것들은 어떤 건지를 정말 알기 어려운 상황인데 제가 볼 때는 가덕도 신공항 그런 공약을 위해서 서울까지는 가지는 않으실 것 같고 아마도 저는 자기의 신변에 대한 이런 식으로 가면 난 무소속 그냥 지금은 무소속 나갈 수 있으니까 네. 아직은 완전한 예비 경선 단계로 들어간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서 나 그만두겠다 뭐 아니면은 그 선언을 할 수 있는 거죠. 확실하게 검증해라.
그렇지 않으면 나 그만두겠다. 뭐 이런 선언을 하실 수도 있는 거고 저도 뭐 정확하게 알 수 있는 거죠. 워낙 근데 공부를 하고 있습니다. 부산시장 후보인데 왜 자꾸 서울에서 이런 거 그건 원래 뭐 하시는지. 출마부터 서울에서 하신 분이니까 원래 서울 지향적이신 분이죠. 이현주 의원은 뭐 이런 말씀 제가 드리기는 뭐 하지만 적어도 겉으로 드러나는 행태상으로는 그런 부분들이 있고 또 시민들이 그런 부분들을 조금 안타깝게 생각하는 부분이 있습니다. 왜 부산 사람이 계속 서울 가서 저러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는 분들이 있죠. 그 10시에 이제 기자회견 하고 2시인데 네. 이제 나머지 후보들도 이제 굉장히 지켜볼 것 같은데 정의당은 이번에 후보를 내지 않는다. 뭐 이런 식으로 저는 얘기를 정의당은 하면서 정의당 입장에서는 사실은 좀 원래 고민했던 것들을 풀어나가는 어떤 한 방편이라고 보시면 돼요. 어차피 제가 볼 때는 여권 지금의 진보 세력권도 단일화 문제를 고민 안 할 수 없을 겁니다. 뭐 이런 예. 부분들까지 고민한다면 이번 차제의 이제 반성의 모습들도 보이면서 자기 후보를 거둬들이는 것도 저는 뭐 전체적인 틀에서는 정의당으로서 나쁜 선택은 아니다 그렇게 예. 봅니다. 네. 그리고 무소속으로 이제 정규재 후보도 예, 예. 그 유튜브에서 활동하실 땐 봤는데 이분이 예. 부산 분이라는 거 오늘 처음 알아가지고 예. 이분도 이제 경선 레이스는 안 들어가고 아예 무소속으로 예, 그냥 그렇죠. 나오더라고요. 그분은 예. 자기 존재감을 키우는 거고 그런 분들은 제가 보기에는 뭐 당선 자체를 목표로 한다기보다도 개인적인 어떤 영향력을 극대화시키고 자기 이슈를 만들어내고 싶은 그런 욕망들이 좀 많으신 분들이라고 보기 때문에 저는 크게 판세에 영향은 미치시는 분은 아니라고 예. 네. 굉장히 재밌어지고 있어요. 이제 네. 선거 공약 1호가 나왔는데 각 캠프별로 네. 그거 1호가 현실에 맞는다 맞지 않는다 예, 예. 뭐 이런 그렇죠. 공방도 이어지고 예, 예. 그러면서 이제 70일 앞으로 다가오긴 했구나. 예,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저는 아무래도 그 공약을 중심으로 정말 현실성이 있냐 없냐 이런 옥신각신하는 것들이 저는 훨씬 더 보기 좋고 아름다운 것 같아요. 네. 그런 과정에서 저는 그렇지. 시민들 네. 입장에서는 저게